여러분, 한국 증시의 다음 강세장이 올 수 있을까요? 요즘 코스피가 5천을 넘으면서 다들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흥미로운 이야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숫자, 5천. 한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지수잖아요. 코스피가 드디어 이 5천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축포를 터트리고 있을 때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파티 이제 끝난 거 아닐까? 여기가 정말 꼭대기일까요? 아니면 더 큰 상승의 시작일까요? 자, 그래서 코스피 5천 시대,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피 5천의 1등 공신은 바로 반도체였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야말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HBM 메모리 붐이 터지면서 이게 일반 D램까지 품귀 현상을 만들었거든요. 실적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반도체라는 엔진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뜨겁게 달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시장의 미래가 조금씩 불확실해지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자, 그럼 다음은 뭐지?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뭘 찾아보죠? 네,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금융 이론들이죠. 과연 이 전통적인 이론들이 지금 한국 시장의 미래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이론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금리가 아주 낮아지면, 그러니까 바닥을 찍으면 안전자산인 채권에 있던 돈이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증시는 엄청나게 오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그럴듯한 이론이 이상하게 한국 시장에는 딱 들어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한번 보세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에 거의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계 자산의 거의 70%가 어디에 묶여 있죠? 맞습니다. 부동산이죠. 그러니 채권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의 규모 자체가 주식 시장 전체로 움직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적인 이론이 통하지 않는 한국 시장을 설명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바로 K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름부터 감이 오시죠? 채권이 아니라 저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가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전통적인 모델과 한국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말이죠. 왼쪽을 보면 자금의 원천이 채권이고 저금리가 촉발 요인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한국의 현실을 보세요. 자금의 원천은 부동산이고 촉발 요인은 복잡한 부동산 규제와 세금, 그리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 변화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그럴듯한 가설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큰손들, 그러니까 주요 투자자들의 실제 행동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려면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최고겠죠. 지금부터 시장 최전선에서 들려온 각기 다른 3명의 투자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흥미로우실 겁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동시에 아주 영리한 부동산 투자 고수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지고 있던 여러 채의 집을 제일 좋은 아파트 딱 한 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십억 원을 SK하이닉스에 넣었죠. 솔직히 전에는 주식 투자는 거의 해본 적도 없어요. 라고요. 대단한 변화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스케일이 더 큽니다. 바로 수십 년간 부를 이어온 재벌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문의 자산은 전통적으로 사업체 그리고 상업용 빌딩을 통해 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일부 부동산을 팔아서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자산 관리의 공식이 깨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사례는 더 놀랍습니다. 아예 본업이 부동산 투자인 전문가의 이야기거든요. 이분은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부동산을 팔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현금은 전부 주식과 ETF 포트폴리오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조차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시그널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이런 개인적인 사례들을 넘어서서 이 흐름이 과연 얼마나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약 4,020조 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다주택자들이 투자용으로 보유한 부동산 가치인데 무려 4,326조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주택자들의 투자용 부동산만 팔아도 코스피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장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은 흐름이 거대한 파도를 만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딱 한 집이 신고가에 팔리면 그 단지 전체의 집값이 들썩이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적어 보이는 자금이 시장에 유입돼도 전체 시가총액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면 시장이 움직일까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해보면요. 약 63조 원 정도의 순매수 자금만으로도 코스피 지수를 7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럼 63조 원. 이게 과연 현실적인 숫자일까요?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63조 원이라는 돈은 아까 봤던 그 거대한 투자용 부동산 자금 전체의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1.5%요? 100 중에 1.5만 움직여도 코스피가 7천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코스피의 전통적인 성장 엔진이었던 반도체는 이제 좀 불확실해졌습니다. 둘째, 바로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옮겨오는 K-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거죠. 셋째,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조금의 돈만 흘러나와도 주식시장에는 기하급수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겁니다. 거대한 자본이 지금 주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오랜 주소지를 떠나 주식시장이라는 새로운 곳으로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